안녕하세요. 7월 12일 저녁 6시 54분. 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공지사항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연구한 차트, 그 지표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가상화폐에서는 일목구름을 26일 기준으로 쓰고 있는 기존의 일목구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 30일로 한번 바꿔봤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정규 방송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불규칙한 업로드가 돼 가지고요. 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규 방송 날짜를 화, 목, 토 6시에는 반드시 업로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짜를 좀 알려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 관점들 그런 것들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언제 하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한 시간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멤버십 의견이 댓글에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멤버십을 하는 게 맞는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고 또 안 한다면 또 혜택들은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의견들을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은 좀 이제 지우고요. 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표를 제가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100만% 나왔었던 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깜짝 놀랐었다고 했던 이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하나는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전략입니다.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인디케이터예요. 우리 인디케이터 이제 많이 보셨죠? 이제 어떤 거냐면 MACD, RSI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디케이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디케이터는 트레이딩 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3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볼륨하고요. 요 3개를 이렇게 깔아 놓은 상태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전략을 2개를 동시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은 이 하나밖에 이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인디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략 하나, 인디케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2개를 지금 합성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기. 그래서 약간 여기 이제 이런 표식들이 좀 많이 뜨죠. 2개를 합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아래쪽에 차트 아래쪽에 이 인디케이터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불러드려서 이 차트에다가 직접 그리게 만든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지금은 여기다 합성해 가지고 이렇게 겹쳐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2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여기 이제 사과 표시로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사과 표시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아무리 구름 아래에서 이 사과 표시를 없애려고 해도 얘를 없애면 다른 게 망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놔둔 상태로 여러 개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제가 이걸 이제 만든 그 작동 원리가 어떠냐면요. 자, 여기 이제 사과 표시로 되어 있었던 이제 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표시, 의문 아래에서 22평을 볼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호가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변 볼륨에 대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역에서만 22평을 안착하는 캔드 22평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게 돌파 후 눌림목에서 이제 진입하게 했어요. 왜냐면 돌파 이후에 꼭지점을 잡기보다는 거기서 눌렸을 때 진입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게 했고요. 요 이제 빨간색 사과예요, 사과 표시는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건 이제 여기에요, 요거. 100만% 스트레트지.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입을 하고 나면요. 어디서 이제 이 검정색 신호가 뜨냐면, 보통 이 검정색 신호들은요, 여기 보이는 인디케이터 중에, 평상시 볼륨보다 이제 많은 급격한 볼륨들이 들어왔을 때, 얘가 뜨게 해 놓은 겁니다. 보통은 이 빨간색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가 나온 이후에 이 검정색 이 하트 표시가 이제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이 나온 뒤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트 표시는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작동 원리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전환선을 하방 이탈했을 때 뜨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선을 하방 이탈하게 뜨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준선을 터치했을 때, 왜냐면 이제 전환선이 항상 기준선보다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 속에서는요, 이 전환선이 위에 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선을 먼저 이탈했을 때 한번 신호가 나오고 기준선을 터치하는 그 지역에서 이 신호가 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을 이렇게,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 이 신호가 자주 뜹니다. 지금 날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신호가 뜨고 난 뒤에 이 신호는 일종의 이제 지금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상태로 이상 거래량이 발견됐을 때 얘가 이제 뜨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제 거래량이 많을 때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요. 하여간 그거 신호가 나오고 나서 검정색 신호를 기점으로 이제 이제 매도를 하기 좋은 때다. 매도를 적용하기 때다. 무조건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매도를 하기에 좋은 어떤 환경으로 진입했다. 이런 신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쁠 때, 그리고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자다 깼을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만 보면은, 지금 어떤 분위기로,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빨리 인지시켜주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정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구름 안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신호들은 무시합니다. 자, 구름 아래에서 있는 이런 신호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자, 요거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잡아내면 얘가 사라지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 위에서나 혹은 양운에 닿아 있으면서 진입하는 것들은 다 요거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 지표를 보는 법은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신호가 양운을 돌파한 이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 요 신호가 나오면, 이제 다시 구름을 돌파할 차례가 왔구나. 이 의문이 이렇게 생겨 있는 자리에서 항상 이 파란색이 뜨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 의문 아래에서 보통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제 이렇게 오면, 이 파란색 신호는 빨간색 신호하고는 반대로요. 그 거래가 터지긴 터지는데 볼린저 밴드를 하방 이탈을 할 때,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언제 이 신호가 뜨게 했냐면요.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 깔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관측하셔도 다 보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지금 연하게 지금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깔아 놨는데요. 거기를 시원하게 이렇게 이탈했을 때, 자, 이렇게 시원하게 이탈한 영역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볼린저 밴드 설정법에서, 볼린저 밴드 설정법 이거 했던 영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큰 볼린저가 있고 작은 볼린저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볼린저 중에 이렇게 이탈하는 구역이 생겨요. 그 영상 찾아가지고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게 이렇게 이탈한 상태의 영역입니다. 이때에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탈한 시기에 이때 거래량이 어떤지를 얘가 이제 판독을 해서 이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요. 눈으로 봐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좀 보기 쉬우라고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요. 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구름을 돌파하러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디케이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뒤에 캔들이 없을 때요. 이게 여기 하나 더 찍히는 수가 있어요. 혹은 더 밑에 찍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캔들이. 그래서 볼린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인디케이터 정도로만 인식을 한 상태로요. 확인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녹색이나 이런 것들이 구름에 돌파하는, 이것도 이제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런 자리 언저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입에 관한 조언은 일종의 조언이죠.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들어가나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뜰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서 떠졌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뜰 때는 이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뜨는 것도 사실은 뭐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호로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일목구름을 하는 기본적인 세팅은요, 구름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렇게 터치할 때 이제, 매도를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목구름만 깔아놔도 다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지표를 이렇게 깔아놓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일목구름을 그때 얘기했던 코인덕 그 지표 말고요. 그냥 여기다 한꺼번에 다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인원으로 그냥 이 지표 안에 싹 이 일목구름의 값들까지 넣어놓은 상태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정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찍히는 파인애플은 아니죠. 그냥 사과 표시랑 요 삼각형 표시와 같이 일어나면 상당히 그게 좋다. 신뢰도가 이제 좋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요거는 지난해 상승장 초입 부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진입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자리가 오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익률이 뭐 하루에도 막 100%
50%, 30% 이렇게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은 어떤 그 축적 구간이 끝나면 반드시 제가 이거를 3번 겪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장이 진짜 나지를 않습니다. 콩닥콩닥 뛰기 때문에요. 심장이 이때 이걸 제가 3번 겪었죠. 이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시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처참하죠. 이런 걸 3번씩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처참하다는 그 반성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반성에 입각해서 이제 이 지표 만드는 거 일목구름을 알게 되고 일목구름을 알게 되는 과정에 가장 이제 힘든 구간이 횡보 구간입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 이런 데는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게 바로 이렇게 볼륨의 변동성을 계속 AI가 일종의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조건들을 찾아내게 하는 걸 AI가 시키게 한 거죠. 어떤 이런 지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기술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진입 잘 들어갔죠. 이렇게 진입 잘 들어가고 나서 상승장이 시작되면요, 이 전환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손가락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게 이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 반드시 오고요. 지금 축적 기간 이제 이게 끝나면요. 이런 시기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제 경험이 그걸 이제 반드시 3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왔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탈하는 캔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때 절대 손가락에 손이 가면 안 돼요. 이 표시는 그냥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제 고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3개 정도 나왔을 시절에 여기가 고점으로 보여요. 근데 또 고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짜 손가락을 진짜 철봉 같은데 묶어놔야 됩니다. 네,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도 보다시피 이 전환선을 터치만 하고 위로 계속 말아 올리죠. 계속 말아 올리죠. 그러다가 전환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정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검정색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 수십 번의 그 사례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얘가 나오면 반드시 구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예외가 없었어요. 이 하트 모양이 나오면 이제 구름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요 구간에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한다 그러면요. 뭐 캔들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이 캔들이 이렇게 와서 전환선을 다시 위로 올라타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꼭지점 이 표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구름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검정색 표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표상으로는요. 구름 밑에서 바로 양운을 이탈한 이후에 이런 게 가끔씩 나와요. 얘를 완전히 무시하셔야 돼요. 저기 음운 밑에서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구름이 돌파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닙니다. 이거 놀러 다니셔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차트에 좀 관심을 끄시고 이때 음운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휴지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언제부터 하냐면 자, 다시 이 파란색이 나왔을 때부터 관찰 모드에 진입하면 됩니다.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놀러 다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 모드를 하고 계시다 보면요. 반드시 또 이 음운을
음운을 이렇게 근접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음을 근접하면요, 반드시 이 신호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음운을 건드리면서 22평에 안착하는 순간 눌림목 자리에서 이 신호가 또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또 관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녹색 영역이 또 오면 얘 또 돌파를 했네, 이때 인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뭐 이게 나오면 땡크고요, 안 나와도 그냥 그만입니다. 왜냐면 또 여기 방어막이 있으니까요.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전환선을 이탈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런 전환선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손가락을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에 닿는 순간 계속 신호가 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가 뜨죠. 이런 거 이제 무시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게 나온 이후 검정색 이 신호가 나오면요, 이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전환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인디케이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또 다시 시장을 쉬는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에 그 이후에 접한 것들은요, 또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실 일이 다 끝날 거예요. 이런 데서 웬만큼, 혹은 이런 데나 이런 언저리에서 일이 다 끝납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요, 이제 구름을 이탈하는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구름 밑으로 가겠구나 하기 전에, 정리 모드로 들어가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요, 정리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검정색. 그럼 구름 밑에 나오는 이런 신호들은 다 이제 완전 무시하시면 돼요. 구름 밑에서는 뭐 한다? 놀러 다닌다. 구름 밑에서는 놀러 다닌다. 자꾸 돈 벌려고 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자꾸 이런데 눈독 들이면요, 큰 코 다치셔요. 저는 이제 원리를 알려 드리는 거지, 이런 지표들을 또 다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 지표가 만들어진 원리를 말씀드리고요. 이 지표들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표들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려드리고, 어디서는 무시하고, 어디서는 유의미하게 보고,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봉으로 봤을 때요, 뭐 이런 신호들이 이제부터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들. 왜냐면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방학이 왔죠. 방학이 와서 여행도 다니고 아들하고 손잡고 그냥 놀러 다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이거 돌파도 안 했는데 왜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 이제 4시간 봉으로 보시면서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 완전히 구름이 달리 보이죠. 4시간 봉에서도 또 이제 이게 마치 일봉처럼 본다 그러면요, 또 비슷한 신호가 뜹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구름에 접근하면서, 음운에서 구름에 접근하면서 20일 안착할 때 이 볼륨을 보면서요, 얘가 신호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되는데, 전에 있었던 캠블보다 이렇게 시원한 놈이 하나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꿈틀거렸다는 증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 이제 이 지표 같은 거 없어도 여러분들 눈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일상생활하고 바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못 본 거 얘가 그냥 손쉽게 그냥 봐줘, 이렇게 인디케이터, MACD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거 나오면 이제 하트 나오겠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시장을 탈출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터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조금 더 신뢰도를 좀 높였다.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요거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여기서도 같이 나왔죠. 그럼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얘가 나왔다. 그러면 더 신뢰도가 높다.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표 보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시간대를 어디로 갈 거냐면요. 돌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기로 왔습니다. 지금 이건 업비트 차트에서 이제 제가 구름 세팅을 9, 26, 52. 요거 수치는 아시죠?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일목구름의 가장 중요한 기본값이에요. 이게 일목산인이 왜 이 수치를 만들었냐면요. 이게 이제 9일간의 최저가와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을 만드는 기본 세팅선이 9고요. 그 다음에 26일간의 전환선 기준선의 평균값을 낼 때 다 이 수치를 씁니다. 그 다음에 52일간의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평균값.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가장 베이스, 가장 핵심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이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26이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과거 일본에서는 일요일만 이제 이 거래를 쉬었었거든요. 우리도 왜냐하면 토요일 날까지 일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놨을 때 4일이 빠진다. 30일로 봤을 때 4일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9, 26, 50이라는 세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26이라는 거는 날봉 기준으로 26일간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치자면 이게 32평과 유사한 거예요. 32평. 30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평균값을 냈는데 4일을 뺀 거죠. 왜냐하면 4일은 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2는 그러면 26을 2 곱하면 52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날봉으로 쳤을 때 2달 동안의 평균값을 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12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12평. 10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쉰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9라고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항상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이거는 과거, 주말을 거래를 안 하는, 주식시장이 주말을 거래를 안 하는 세팅 값이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는 어떻습니까? 1년 360일 돌아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 세팅이 과연 맞을까 하는 항상 의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걸 공부할 때 출발선을 이 의심에서 시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이상하다 해서 그걸 바꿔본 겁니다. 어떻게 바꿔봤냐면요. 세팅 값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봤어요. 자, 이게 지금 이 구름이 세팅 값을 다 뜯어 고친 건데요. 우리가 아는 여기서의 이 구름의 간격은요,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간격이 어떻게 형성되시는지는 아시죠? 네. 자기가 지금 생긴 이 캔들로부터, 죄송합니다. 다시 크게 해서, 자, 이 캔들로부터 26 캔들 뒤로 물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구름이 보이시죠? 지금 이 현재 캔들로부터 26개 캔들 뒤로 이 구름 수치를 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경향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후행 스팬은 이 캔들을
뒤로, 얘는 앞으로 구름을 밀어 놓은 거고요. 얘는 후행스팬은 이제 네 자리 캔들을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서 뒤로 이렇게 밀어 놓은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후행스팬은 이제 잘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밀어 놓은 거, 미래로 밀어 놓은 거, 과거로 밀어 놓은 거, 미래로 밀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네 자리, 현재 자리의 모습.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래서 이 일목구름에서는 이걸 시간론이라고 해요. 시간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간론으로 일목산인이 그걸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요. 얘는 이제 차트상으로 이 26일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 26일 간격, 요 간격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그거를 바꿔 본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꿨냐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얘를, 세팅 값을 아예 다 바꿨어요. 9, 30, 60으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9, 26, 52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값은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이 트레이딩 뷰에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구름을 이 30일로 미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30일 뒤로 미룬 겁니다. 보통은 이게 26일로 미루면요, 구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 수치를 30으로 30일 동안의 캔들을 30일간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중간값을 찍기 때문에요. 아예 구름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는 1년 365일 하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4일을요, 계산을 안 하고 넣은 거예요. 그냥 다 더한 거죠.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4일을 빼고 26일 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표를 주식시장에 맞게 쓰던 지표였는데요. 이제 얘를 폐기를 시킨 겁니다, 제가 폐기를 시키고 요거를 만들어서 지금 한 2, 3일 동안 값을 넣어본 결과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어떤 내용인지 26일과 26으로 했을 때와 30으로 했을 때 차이를 4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 차이를 아는 게 너무 일목구름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뼈에 사무칠 정도로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하루에 그 10시간을 이게 그냥 허리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얘네들을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자, 지금 고점으로 과거 이제 25년도에 24년도, 25년도 그때 만들어진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자, 조금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얘가 나무 늘보가 돼가고 있죠. 고점에서 이제 구름을 이탈한 순간부터 구름이 일단 다르게 형성된다. 완전히 다르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30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값을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름 모양 자체가 달라지고요. 얘도 이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때인데 어떤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4시간을 마치 일봉이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왜 4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횡보장에서는 일봉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건 이해하시죠?
예, 일봉에서는 다 구름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매매 횟수를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 구름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26 캔들 앞으로 이 구름을 밀어 놓은 상태고요. 이때 항상 제가 의심이 드는 게 뭐였었냐면요. 어떤 게 가장 의심이 됐었냐면, 제가 주식시장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청송춘놈님께 사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요 구간 보시죠. 자, 이거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이거는 30 캔들 뒤로 밀어놓은 모양의 구름의 어느 자리를 관통을 해서 내려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잘 보셔야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서 내려오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항상 이 이탈이나 돌파를 할 때, 빗각으로 돌파를 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자, 지금 제가 30, 60으로 해놓은 지표에서는요, 이 구름의 모양에서는요, 자, 돌파가 어디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빗각이면서 구름의 얇은 지역으로 이탈을 하고 있죠. 자, 근데 26 기준으로 해놓은 이 캔들은요, 어디로 돌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전혀 상관없는 굵은 쪽으로 돌파를 하고 있죠. 이 지금 캔들은 똑같은데 진입하는 자리가 틀리죠. 제가 이때 소름을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게다가 자, 이제 이탈 이후에요. 항상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구름에 접근을 할 때 모서리를 향해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도 이런 모서리 빗각 중에 가장 취약 지점을 통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리도 또 그랬죠. 자, 그랬죠. 근데 다음 26 기준으로 만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어땠습니까? 그 자리를 비껴가죠. 그리고 마치 상방으로 돌파할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절대 지금 구름을 돌파를 안 합니다. 30 기준으로 만든 캔들에서는요, 구름을 절대 돌파하는 척도 해도 얘는 귀엽게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얘는 착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의문을 돌파한 거 아니야 라고 요 두 캔들에서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구름을 상방 돌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대비 30일로 봤을 땐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거의 의문을 통해서 상승을 해요.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양운으로 여기도 이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죠. 우리 이제 돌파충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름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돌파충들인데 이런 캔들에서도 이 뒤가 안 나왔을 시절에 이런 게 나오면요, 막 손이 근질근질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자, 보시면 걸쳐 있는 모양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양운으로 가는데 이거 괜찮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웬만하면 양운으로 돌파 잘 안 하니까 여기서도 양운으로 돌파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왜냐면 이게 그 4일간의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파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일목구름상 이 파동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위배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일 차이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4일 차이가.
겁니다. 26일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의 원리는, 일목산인의 원리는요, 이 4일을 쉬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는 분명히 거래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못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만드는 거였고요. 가상화폐 시장처럼 이 쉬는 날이 없는, 한 달이 보통 이제 30일 아니면 29일 아니면 31일로 돼 있으니까요. 평균 30일로 계속된 장이 있을 때는 이 수치 4일을 추가한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걸 만들어 본 결과, 자, 이걸 만들어 본 결과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발견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 구름 모양 자체가 26일로 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어떤 게 자꾸 의미 있는 것들로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냐면요.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요. 반드시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한번 지지를 했다가 이탈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이탈을 하는 이런 캔들이 이런 데서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자리를 찍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때 이제 무슨 착각이 일어나죠. 아, 이거 돌파됐구나 하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돌파됐으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죠. 이 구름의 하단을 지지받고, 여기서 이탈하는 게 훨씬 정확한 모습이고, 자, 그 다음 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를 할 때, 상당히 정석으로 가고 있죠. 이 목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탈을 할 때도 양운과 음운 사이에 정확한 자리,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구름의 모양이 아까보다 지지하고 반등하는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허공이죠. 물론 여기 이평선이 지나가지만 이 구름하고 상당히 더 정확한 밀도를 보여줍니다. 자, 정확한 밀도를 보여줘요. 여기도 이제 음운으로는 안 내려가고 반등했다가 이 양운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오히려 이제 여기는 더 정확하네요. 네, 양운을 통해서 이제 가도록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목자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방향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 올라갔다가 이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약간 어긋난 자리처럼 보이죠? 여기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한 자리로 가는 모양들이 좀 보여지죠? 자, 그 다음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운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횡보를 거듭하다가 음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시로라기만큼 이 구름의 상단까지만 딱 닿고 내려오고 있죠. 이 구름의 상단까지만 닿고.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그거는 얘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름 위치도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랑. 그래서 구름 자체의 위치도 상당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의미한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한번 보세요. 구름을 돌파할 때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빗각은 빗각인데 좀 약간 허리가 두꺼운 라인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고 있죠. 근데 자, 30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는요.
정확하게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틈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도 있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신호도 예쁘게 떴네요. 자,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요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진입하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그쵸. 또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세요. 구름을 이렇게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지만요. 여기 이탈하는 요 조건들 속에서도요. 얘는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예쁘게 진입을 하면서 반등하면서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애매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26 세팅으로 해놓은 게 아주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30으로 해놓으니까 이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가더라. 자, 그리고 이 양운과 음운이 붙어 있는 이런 자리도 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닿자마자 튕겨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여기서도 그렇기는 하네요. 여기서도 이제 닿자마자 딱 하필이면 근데 구름 모양 자리는 완전히 틀리죠. 이 부딪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틀리죠. 자, 여기 이제 부딪히고 얻어맞았죠. 얻어맞고 나면 이 생긴 22평을 계속 대가리를 맞으면서 내려오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격, 여기 이제 기준선도, 이 기준선 또한 다릅니다. 기준선도 기존에는 26을 기준으로 26일간의 이제 최고치, 최저치를 만든 값인데요. 이 값은 30을 기준으로 만든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기준선을 맞으면 내려맞고, 맞으면 밑으로 꽂고, 맞으면 밑으로 꽂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똑같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한번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결성이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무결성이 이제 계속 이제 이 26과 30의 차이를 아셔야지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자, 이 자리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자리도 보십시오. 아이고. 자, 이 자리도 보시면, 물론 이 자리가 훨씬 좋네요. 이 자리가 잘 나왔네요. 하지만, 이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구조들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도 이 목자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기존에도, 여기도 이제 목자리를 향해서 잘 내려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잘 나왔네요. 26 기준으로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운이 생겼을 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우문을 통해서 이제 돌파를 요 구간에서 했다가요. 완전히 이탈은 안 했죠. 여기 완전히 이탈은 안 하고 구름에 걸치면서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와이코프 자리죠. 어떻게 보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한 6, 7개월 동안 계속 겪었었던 그 와이코프 지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일과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조금 그 돌파 구간들에서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양운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렇게 양운으로 이탈을 했을 때, 함부로 구름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요, 함부로 돌파가 안 일어나죠. 네. 함부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데서랑 같은 자리거든요. 함부로 맞으면 쳐맞고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확한 저항 영역이 되겠습니다. 닿으면 이제 얻어맞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서는 착시가 자꾸 이 녀석 이거 돌파하는 거 아니야 하는 착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얘는 착시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목이 자꾸.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최근에 일어난 이 구름대 돌파 지역에서도요, 여기서도 잘 일어났네요. 자, 여기서는 지지받고 이 자리까지 와서 돌파하는 모양을 보였고요. 지금 오늘 날짜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 30 기준으로 한 이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로부터 30일봉 앞에 구름이 그려진다. 지금 이제 여기 의문이 생기고 있고요. 구름 밑에 이렇게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요, 이런 자리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는 자리. 이게 옆으로 기다가 얘가 꺾여지면요, 얘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유심히 보시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런 자리가 이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보자면요. 비트코인은 지금 구름 위에 너무나 부럽네요. 비트코인은 부러운 상황이죠. 구름 위에서 둘이 동시에 떠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이게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전환선을 여기서 만약에 22편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얘를 들여다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게 좀 편해졌어요. 이게 이 차트를 보는 게, 저는 이제 이 기준선 전환선들을 터치하고 이탈하는 캔들을 항상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요. 그 녀석이 나오면 이제 마음에 단단한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20일 밑으로 꺾였다. 어제부로 비트코인은 안 꺾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어저께도 페이크 밤에 해가지고요, 이거 분명히 내려갈 텐데 여기 페이크 있었죠. 의문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뜨면서 이제 근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고 구름 밑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의문도 생기고 있죠. 그러면 조금 지금은 이 위험한 하방 구간의 압력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지표 보는 법과 이 9, 30, 60 이 세팅 값으로 제가 아예 구름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요 지표는 아까 공지사항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공유를 하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댓글로 좀 써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걸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면 1시간 반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이걸 올리는 그 시간까지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의견들 청취하면서 한 일주일, 열흘 상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